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또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장 초반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근 한 이틀보다는 좀 더 양호한 시장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을 좀 계속 보이는 이제 시장인데, 우리 좀 변동성을 좀 보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들 좀 골라내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좀 차라리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좀 더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아직 좀 주가 레벨이 많이 낮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방법도 이 하나의 전략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된 종목들 하나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종목도 한번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제가 뭐 슈캠스나 뭐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차례 좀 리뷰를 해드렸고 이제 목표가도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저거는 패스를 하고 좀 빠져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한섬을 좀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한섬 지금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다소 조금 이제 매수 편입 이후에 아직까지는 뭐 큰 상승이 안 나오고 있고 최근 시장이 조금 조정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다소 약세 흐름들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관련된 업체이다 보니까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의 의류 관련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증가세를 좀 보이고 한 것 때문에 다소 좀 약세 흐름들을 아직까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크게 빠져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이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최근 21선이라든지 60일선 이동평균선 위쪽에 굉장히 지금 안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 경기 회복 관련된 혹은 소비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재차 좀 반등하기 좀 쉬운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미 제가 한섬을 좀 편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전반적인 소비 관련된 종목이나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고점을 찍고서 굉장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좀 큰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이어서 좀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이제 좀 하반기를 좀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년 이제 경제 회복을 좀 바라보면서 점차 올라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섬은 다 지켜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섬을 리뷰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동아기업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동아기업도 지금 매수 편입하고 나서 뭐 거의 횡보세 정도 변동성을 좀 최근에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가격에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시장이 좀 다소 약하지만은 여기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또다시 한번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아기업 역시 전해액, 국내에서는 전해액을 가장 잘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죠. 사실 본업은 이제 건자재 관련된 업체인데 이 자회사가 이제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훨씬 더 크게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었고, 최근에 후성이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후성도 지금 신고가를 좀 계속 최근에 썼었는데 이제 후성이 올라갔던 그 이유처럼 지금 이제 전해액이나 전해질의 이제 원료로 활용되는 이 소재가 가격이 좀 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좀 더 이제 전환되는 흐름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조금 반등하면서 이제 뭐 21선 그리고 60일선 위쪽에 좀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슈 한 번만 좀 부각되고 수급이 좀 들어오면은 비교적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기업까지 리뷰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죠. 카프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최근에 이제 양봉이 쭉쭉 나왔습니다만 어제 편입하고 나서도 오늘도 좀 장중에 이제 5%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주들, 친환경 차 관련주들 또 해서 최근에 편입을 했는데, 최근에 좀 파생된 게 이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그 핵심 원료, 이 카프로락탐이라는 거를 카프로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모멘텀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렸었고, 최근 계속해서 양봉을 좀 뽑아내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이 향후에 이 카프로락탐의 수요가 계속 증가세를 보일 거다라는 이제 그러한 전망, 기대감들 때문에 계속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경량화라든지 우리 전반적인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의 보급률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카프로 같은 기업들은 계속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최근에 양봉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목표가 이상까지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제시한 목표가까지는 좀 꾸준하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프로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새로운 종목 한번 이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계속 횡보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는 1250원이고요. 종목명은 NEW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NEW, 이제 영어로 NEW라고 하는 회사인데, 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뭐 영화 배급이라든지 이런 투자 관련된 회사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본업보다도 이 자회사들이 엄청난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가치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 종목도 역시나 아직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흐름들인데 최근 자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화 배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좀 더 이제 그 배급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왜 편입하는지는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은 이제 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뉴라는 회사를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업체는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합 미디어 또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본업은 영화를 배급하고 투자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들을 좀 많이 만들게 되면서 직접 콘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수효과나 이런 부분,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들어간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회사들까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자회사의 가치가 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배급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부산행이라든지 뭐 신세계 이런 흥행을 한 영화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배급을 했던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이어서 자회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 이제 디즈니. 이제 디즈니가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11월에 이제 국내에 상륙을 하겠다. 11월부터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밝히게 됐는데, 이제 스튜디오 NU라고 하는 이 자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 디즈니 플러스랑 이미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5년 동안에 이제 공급 계약을 지금 맺어놓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회사 컨텐츠 만드는 것들을 디즈니 플러스 쪽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실적을 성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마블이라든지 뭐 디즈니 관련된 각종 이제 애니메이션도 있고 컨텐츠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좀 높죠. 그래서 아마 서비스가 출시되고 나면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저 역시 마블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마 디즈니 플러스 나오면은 구독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여기에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 회사가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뉴라는 업체는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요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튜디오 NU가 그래서 이제 자회사의 가치가 이제 좀 최근에 크게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디즈니 계약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스튜디오 NU가 지금 보시면 220억 정도 이제 신규 투자를 지금 받았는데, 지금 누적으로 하게 되면 한 500억 정도 이제 신규 투자를 지금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기업 가치가 한 843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이 투자를 받으면서 가치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2천억 정도로 수직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라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2,9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자회사의 가치가 200억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자회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이 업체가 또 이제 메타버스 사업까지 좀 더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회사 이제 엔진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또 따로 있게 되는데, 이 회사는 각종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특수 효과를 담당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업체도 최근에 기업 가치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거는 롯데 홈쇼핑에서 이제 메타 휴먼을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이
엔진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라는 회사가 메타버스의 모멘텀까지 같이 붙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자리 돌아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는 이제 최근에 방금 이야기하신 이제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해서 드라마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좀 못 갔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력은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좀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뭐 위지역 스튜디오라든지 뭐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종목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이제 극장 쪽에 또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향후에 이제 하반기 때 또 극장 또 개봉 일정 이런 거 좀 잡혀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뉴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이제 배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본업은 사실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왔었습니다. 실적이 조금 적자를 기록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이제 영화들이 지금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는 횟수들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훨씬 더 한 3-4편 정도 더 증가된 이제 보급을 좀 하게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많이 못 올랐지만 최근에는 그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투자를 겪으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제 주가 상승이 훨씬 더 크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1차 목표가는 11,3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